내가 문제를 아직 못 봐서 뭐 근해 분리 같은 게 나왔을지 모르겠다만 어차피 수원할 때 할 거니까. 자, 그럼 155부터 먼저 좀 봅시다. 155번. 자, 이 fx라는 함수를 갖다가 지수함수 같은 걸로 줬네요. 2의 x 플러스 a에다가 플러스 2의 a 마이너스 x를 해놓고 요놈의 최소값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그쵸? 근데 얘는 얘들아 지수함수가 아니지. 지수함수랑 지수함수긴 하지만 더한 거니까 얘는 지수함수 아니에요.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요놈의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지금 여기 함수랑 여기 함수를 잘 보면은 약간 무슨 느낌이라고 볼 수 있냐면 역수, 나는 이런 표현을 쓰거든. 역수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곱해보시면 지수끼리 더하는 거니까 2의 2a승이라고 딱 일정한 상수가 나와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난 여기서 뭘 쓸 거냐면 이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산술 기하 평균 내용을 쓸 거예요. 산술 기하 평균을 간단하게 좀 정리해보면 더한 것이 크거나 같습니다. 2배의 루트 AB 이렇게 곱이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요거를 요 앞에 A처럼 보고요. 요 뒤에 걸 B처럼 봐주면 결국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했을 때 요거 더하기 2의 A 마이너스 X를 크거나 같습니다. 2배의 둘이 곱한 거가 2의 2A승. 그치? 그러니까 루트 안에 제곱이라는 게 있구나. 그럼 얘는 절대값이란 놈으로 이렇게 풀리죠. 괜찮니? 그런데 알다시피 A가 뭔지 몰라도 이 안에는 항상 무슨 부호야? 양수 부호인 거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가 나와요? 2의 A 플러스 1승 이렇게 그냥 이쁘게 바꿀 수가 있죠. 근데 문제에서는 그 최소값이 얼마랬으니까 뭐야? 최소값이 16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요 놈은 항상 크거나 같아요. 누구보다? 얘보다. 그래서 이 값이 얼마면 돼요? 16. 그래서 A가 3이면 될 겁니다. 끝. 네. A가 음수여도요. 어차피 2의 거듭제곱이니까 무조건 얘는 양수예요. 그쵸? 지수함수에서 확인할 수 있지. 그런 의심 아주 좋습니다. 소영아? 맞았어? 네. 그래. 아니오라고 했으면 너한테 혼났어 또. 최대 최소하면 산술기하도 꽤나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197부터 266. 자, 197부터 226인데요. 266. 서연이는 몇 번까지 풀었어? 다 했을 것 같진 않은데. 100. 풀고 싶은 데는 풀었어? 어머나. 서영이는 몇 번까지 풀었니? 220까지 꾼데꾼데 풀었어. 꾼데꾼데 너도 풀고 싶은데. 그러니까 얘들아 문제를 이렇게 편식하면 안 된다. 일단은 이거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보긴 하겠지만 일단은 1차적으로 질문 한번 해보자. 번호 한번 쭉 불러볼래요? 202 202랑 198? 어? 아니에요. 208. 208. 223. 232. 한소영이는 아주 그냥 숙제를 너무 잘해. 너무 실력이 빼어나가서 질문이 없구나. 끝. 나 너네를 위해 가지고 지수로 함수 이제 끝났으니까 그 진도는 끝났잖아. 그래서 기출 5개년 고2 거, 고3 거 기출 5개년 모음집을 준비해 놨는데 그걸 아직 주면 안 되겠네요. 일단 진도부터 그러죠. 그럼 문제 좀 풀어주시겠어요?
자, 198 문제 보시면 fx가 뭐 이제 a의 x승이라 나와 있고 a가 0보다 크고 1은 아니래요. 뭐 미조건 잘 만족하네요. 지수함수로 볼 수 있겠죠. a 값이 2일 때 2를 줘버렸어. 그럼 뭐야? 이거 바꿔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 fx 빼기 하흐 저걸 해달래요. 그럼 얘들아 저거 그냥 바로 써버리면 2의 x승에다가 빼기 루트 2에다가 2의 마이너스 x승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2가 0이라는 이러한 방정식으로 바뀐 거 괜찮나요? 그쵸? 요 놈이 이제 방정식이래. 그때 요 놈에 대해서 해를 갖다 구하여라, 근을 갖다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나는 얘를 방정식으로 인정할 건데 2의 x승이 공통으로 보이나? 그치? 난 2의 x승을 갖다가 공통으로 보이기 때문에 t라고 치환할 거야. 공통이라서 치환할 거예요. 괜찮죠? 근데 우리는 알다시피 얘들아 2의 x승이야. x가 뭔지 몰라도 2를 갖다가 거듭집곱했으니까 머릿속에서 이러한 지수함수가 그려져야 될 것이고 그때 여기가 x고 여기가 t축이었을 거거든. 얘가 t는 2의 x승이라는 지수함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t라는 값은요. 항상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t 값을 범위를 0보다 크다라고 반드시 잡아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러했을 때 나는 이 주어진 식이 바뀐다는 게 느껴져요. t고요. 마이너스 루트 2에다가 얘를 역수한 거로 볼 수 있으니까 t분의 1이라고 쓸 거고 얘를 1 마이너스 루트 2는 0이라고 쓸게요. 근데 여러분 저거 보시면 이제 t라는 문자로 치환했으니까 t에 대한 식으로 볼 건데 얘는 t에 대한 1차식이 아니잖아. 분모에 t가 있으니까. 그래서 양변에다가 뭘 곱해서 시작해요? t를 곱해서 시작할게요. 그럼 여긴 t제곱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2에다가 여기를 1 플러스 루트 2의 t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인이면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니까요. 1 플러스 루트 2의 t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까지 해서 정리해주면 이쁘겠다. 괜찮겠니? 나 잘하고 있나요 지금? 뭔가 이주문이 깔끔하게 될 것 같지는 않네. 아, 되는구나. 잠깐만. fx 마이너스 루트 2 이게 마이너스 x 1 빼기 루트 2. 아 여기 1 빼기다 그치? 그래 뭔가 이주문제가 안 되더라.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이제 1 빼기예요. 됐죠? 자 이러니까 얘들아 이거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지. 여기 tt 해놓고 여기를 1이랑 루트 2 쓰는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t 빼기 루트 2라는 것 한 개와 t 플러스 1이라는 것 한 개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우리는 t 값을 루트 2와 마이너스 1로 볼 수가 있었죠. 근데 우리 아까 위에서 구했다시피 t 값의 범위는 무조건 양수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될 리가 없을 것이고 그래서 내가 봐야 되는 것은 2의 x승 즉 t라는 게 루트 2인 경우니까 x 값을 2분의 1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그쵸? 한숨 금지. 근.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3의 x승 더하기 3의 y승이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얘가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쵸? 나는 이거 공통이 또 보이는데 너도 보이니? 치환 좀 해볼게. 그럼 저 주어진 식은 얘들아 x 더하기 y가 3분의 82라는 거랑 여기는 둘이 곱했더니 9라는 값이 나온 거거든요. 그쵸? 그럼 이러면은 여기서 x 값이랑 y 값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얘들아 나 여기서 좀 센스 있게 봐도 돼? 내 말 한번 들어줘. 고1 거 수학 하나 좀 도입시키자. 물론 여기서 얘들아 한 번만 잘 들어줘. 자 y는 3분의 82 빼기 x니까 걔를 여기 대입해가지고 열심히 연립해줘서 계산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쌤 이거 되니? 얘들아? x랑 y 더한 거고 얘는 곱했지. 그럼 나는 뭘 할 거냐면 x와
y를 근으로 하는 2차식을 하나 세울게요. 왜냐면 두 근의 합이고 두 근의 곱이거든요. 괜찮나요? 자, 그래주면 나는 그놈의 변수를 내가 뭐 소문자 xy, 대문자 xy를 쓸 수 없으니까 t라는 2차식으로 바꾸시면 t제곱에다가 두 근의 합이 3분의 마이너스 82니까 마이너스 3분의 82t 더하기 9는 0 이거 돼요? 이거 지금 뭘 이용한 거니?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식을 하나 만든 겁니다. 됐죠? 서영아 이해되고 있니? 그러니까 이거 분수 실어서 3 곱해놓고 시작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82t 플러스 27이 0이에요. 그럼 이것도 이제 되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겠죠. 3, 1 이게 9 같은 걸로 될 것 같지 않으니까 27이랑 1로 해봅시다. 됐죠? 그쵸? 여기다 둘 다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 얘는 3t 빼기 1 하나랑 t 빼기 27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될까요? 왜요? 마이너스 8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2 아, 이 표현이 어디까지 지금? 아, 일단 기다려. 이거 해줄게. 자, 이거 괜찮지? 그럼 여기서 일단 t 값이 얼마예요? 3분의 1이고 27이다. 근데 t가 누구냐면 x랑 y를 근으로 하는 t잖아요. 아, 그러니까 난 여기서 대문자 x가 3분의 1, 대문자 y가 27 같은 걸로 써도 괜찮겠다. 물론 바뀔 수도 있겠지. 근데 우리 알다시피 대문자 x는 3의 x승이었고 대문자 y는 3의 y승이었으니까 여기서 소문자 x 값은 마이너스 1, 소문자 y 값은 3. 물론 둘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이해되나? 그치만 문제에서는 묻는 게 어차피 x값 y값을 갖다가 각각 제곱해서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둘이 누가 되든지 상관이 없겠다. 그래서 요놈의 값은요 결국 1 플러스 9라서 얼마? 10이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내가 지금 아까 이거 있잖아. 나는 그렇게 안 가르치. 여기도 XX 쓰는 선생님이 있고 11 쓰는 선생님이 있고 뭐 안 쓰는 선생님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XX 쓰고 여기 3, 1 이렇게 쓸 거잖아. 근데 이제 둘 중에 누가 마이너스가 붙을까 해서 마이너스 쓰잖아요. 쌤은 이거 X자라고 안 가르쳐주고 그냥 연결이라고 표현을 해. 무슨 소리냐면은 나는 연결할 거야. 이렇게 연결해보면 마이너스 3x고 x 나오죠? 그러니까 계산했을 때 얘가 나오지. 그러면 아, 인수분해가 됐구나 라고 얘기하고요. 실제로 인수분해된 식을 썼을 때는요. 요 연결한 방식을 반대로 해줄 거야. 그러니까 x랑 얘랑 만났을 때 됐던 거지. 그러니까 요 x가 누구랑 가게? 여기랑 갈 거야. 그래서 여기를 x 플러스 1 이렇게 연결된 거. 얘랑 여기로 가서 x 빼기 3 이렇게 쓴 거야. 여기 다시 보면은 3, 1, 마이너스 21, 27, 마이너스 1 써놓고 이렇게 점점점 해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81, 여기가 마이너스 1 나오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는구나. 근데 일자로 연결했을 때 됐던 거니까 실제로 쓸 때는 반대로 쓰자 해서 3t랑 마이너스 1을 같이 묶어주는 거.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이걸 맨날 이렇게 바꿔 쓸 수는 없잖아. 이렇게 알려줍니다. (200) 208번. 자, 이건 얘들아 내가 문제 유형을 좀 두 가지로 구분해 줄 건데 일단 얘들아 얘는 치환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얘는 밑이 3이고 얘는 밑이 5로 볼 수 있잖아요. 물론 5분의 1이긴 하지만 어쨌든 역수니까 얘는 치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수 부등식처럼 푸는 게 힘들어요. 이런 건 좋았거든. 하나로 치환해버리면 하나로 표현되니까. 그치? 근데 얘는 지금 그게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거냐? 결국 둘이 곱해가지고 0보다 크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나는 뭐라 볼 거냐면
양수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거고요. 그럼 곱했을 때 양수란 소리니까 둘 다 플러스 부호거나 둘 다 뭐인 거? 마이너스 부호겠구나 라고 하고 문제를 접근합시다. 됐나요? 소영이 듣고 있니? 자, 그럼 1번 얘들아 둘 다 플러스예요. 여기도 한번 같이 볼까요? 3의 x승 빼기 81이 나 이거 어려운 것도 할 거야. 얘가 지금 플러스니까 0보다 커야 돼요. 또 여기는 5의 x승 분의 1 빼기 25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얘를 갖다 계산해주면 3의 x승이 얘는 3의 4승으로 넘어가니까 밑이 3, 즉 1보다 크니까 큰 쪽이 크지? 여기는요 5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바꿀게요. 그냥 밑이 5니까 지수가 큰 놈이 크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래서 얘랑 동시다발적으로 만족을 해야 우리는 얘가 되는 거지. 근데 4보다 커야 되는데 마이보다 작은 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모순이고요. 두 번째로 갈 건데 두 번째를 또 풀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첫 번째는 여기 양수고 양수인 거지. 두 번째는 음수인 거 푼 거니까 부등호 방향만 어떻게 해주면 돼요? 바꿔주면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거에서 부등호 방향 바꾸니까 4보다 작다. 여기서는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됐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둘이 겹치는 부분을 찾아보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고요 4보다 작다라는 어떠한 해가 나오겠네요. 됐죠? 자, 근데 여기서 얘들아 우리 어차피 지수함수라는 것도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프의 교점이라는 내용도 배웠기 때문에 내가 좀 첨언을 해주자면 여러분들 이런 거 알잖아요? 이런 거 하나 해볼게요. 이런 거 나오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풀더라? 이렇게 넘겨서 풀지 않나요? 그치? 그럼 x 빼기 3 x 플러스 1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프 요거 그려서 마이너스 1이랑 3이요. 근데 0보다 크니까 여기랑 여기요 해서 x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3보다 크다라는 결론으로 냈을 텐데 이거 내가 어떻게 볼 거냐면 이 식을 이렇게 볼 거예요. 말고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7과 y는 마이너스 4를 비교해 주는 걸로 갈 거예요. 이런 거 본 적 있죠, 여러분들? 방정식 할 때 봤을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요 놈의 함수, 2차 함수랑 요 놈 함수, 상수 함수를 비교했더니 2차 함수가 더 크지. 그러니까 결국 y 값이 2차 함수의 결과가 더 크란 소리거든요. 그럼 요 2차 함수가 대충 그려보면 아래로 물러기면서 대칭축 2a분의 마이너스 1 해주면 마이너스 b 해주면 이거고 마이너스 4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4라는 상수함수보다 큰 쪽을 관심 갖고 싶은 거잖아요. 이해돼요? 근데 마이너스 4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보면 1 넣었을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8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요 마이너스 4라는 건 어디 있겠어요? 요 위세상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구해야 할 요 놈의 결과는 즉 마이너스 4보다 2차 함수가 커야 되니까 이쪽 부분 이 중요한 것이고 그럼 당연히 요 교점의 x값과 요 교점의 x값이 중요하겠네. 괜찮아? 그러니까 교점 구할 거니까 나는 2차 함수식과 상수 함수가 뭐하다고 풀 거야? 같다고 푸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같다고 풀어서 나온 x값이 3이랑 마이너스 1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3, 마이너스 1. 대칭축이니까 이만큼 간격이 똑같다는 것도 느껴지죠? 자, 이렇게 돼서 3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결론으로 얻어내도 괜찮다는 겁니다. 자, 내가 이 말을 왜 했냐면 얘들아, 이거를 그대로 여기로 가져갈게요. 나 얘 하나만 좀 봅시다. 얘 하나만 볼게요. 그럼 쟤는요 3의 x승 빼기 81이 우리 지금 둘 중에 뭐 볼까? 음수인 거 볼까요? 얘가 이게 되고 싶어요. 그럼 이 말은 3의 x승이라는 지수함수랑 81이라는 상수함수를 비교했을 때 상수함수가 크고 싶죠.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지수함수 이렇게 하나 그릴 거고요. 상수함수는 당연히 81은 여기 있겠지. 근데 80이 더 커야 되니까 요 교점을 기준으로
81이 커야 되는구나. 교점을 기준으로 이 왼쪽 찾아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점을 찾는 게 둘이 같다니까 여기가 4. 해서 4보다 작아요. 이렇게 풀 수도 있다고요. 돼요? 괜찮니? 서영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요 81이라는 숫자도 밑을 3으로 바꿔서 풀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요 논리가 이것만 알아도 풀 수 있지. 근데 만약에 그게 좀 찾기 어려워지게 되면 요 x값을 계산할 때 여기 숫자가 좀 안 이쁘면 로그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의미를 그래프에서 찾는 문제들이 등장하니까 요 그래프적인 접근법도 좀 알고 있자. 괜찮죠? 고등학교 1학년 때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할 때 이런 내용 했어요. 부등식 할 때도. 근데 그 2차 함수가 무슨 함수로 바뀌었을 뿐이야? 지수 함수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오케이? 쌤, 이거 문제성만 제가 할게요. 문제가 뭐길래 그러지? 아! 근데 꼭 해봐. 그 지금 문장제 문제를 좀 한 번씩 틀리잖아. 2, 3, 2. 2, 3, 2? 아니, 방법이 헷갈려서요. 방법이? 로그 3의 x를 치환하고 음. 그 치환해가지고 나온 값으로 로그 3 알파랑 로그 3 베타를 곱한 값이 1이 나오는데 이게 두 실근의 곱인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그거 같이 합시다. 뭔 말인지 정확히 알았어요. 여기서 실근의 곱을 갖다가 물어봤어. 당연히 저기서 실근의 곱이라는 것은 누구 값을 곱해달라는 소리야? 쟤를 만족하는? 그치, x값이지? 저걸 만족하는 근이라는 건 x값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요 실근을 갖다가 알파랑 뭐 베타라고 한번 더 볼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알파 베타예요. 이렇게 됐나요? 근데 여러분들 이 주어진 식을 보시면 아마도 이제 치환을 하고 싶었겠지. 로그 3의 x에서 빼기 1 해주고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0이 아니고 9니까 3의 제곱 넘어가서 10 로그 3의 x 이거니까 치환하고 싶죠? 치환합시다. 로그 3의 x를 t라고 치환해 볼게요. 그럼 이거 어차피 x 범위가 진수는 0보다 크지만 이 로그 그래프는 이거지? 그러니까 t 값은 아무거나 다 되죠? 이것도 체크해야 됩니다. t가 될 수 있는 건 실수 전체야. 오케이? 이거 체크 안 하면 큰일 나 나중에. 자, 그러니까 이 주어진 식은요. t 빼기 1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10t가 0이라서 t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1이 0이지. 맞아? 근데 얘들아 봐봐. 나는 지금 근의 곱 알파랑 베타 이게 지금 x값인데 그 x값의 곱이 궁금한 건데 나는 그 x세개에 대한 이야기를 무슨 문자로 바꿔온 거야? t로 바꿔온 거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말하는 요 t값의 요 t값은요 되는 게 로그 3의 알파 로그 3의 베타가 내가 찾고 있는 근 아니냐? 그쵸? X세계에서 알파 베타는 T세계에서는 로그 3의 알파, 로그 3의 베타로 바뀐 거야. 됐어? 근데 여기서 너네가 궁금한 건 알파랑 베타랑 곱해져 있는 꼴이 궁금해요. 그럼 여기서 알파 베타가 곱해져 있는 꼴이 되시려면 둘이 뭐 해줘야 돼? 그치. 여기서 두 근을 더해주는 거. 근계관을 써주면 12가 되고요. 그게 로그 이렇게 쓰니까 더 안 써져. 그러니까 로그 3의 알파랑 로그 3의 베타가 되어서 결국 얘가 로그 3의 알파 베타겠네요. 됐어요? 그래서 알파 베타를 계산하시니까 3의 몇 승으로? 12승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그치? 이게 헷갈렸으면 어렸을 때 헷갈렸어. 자, 그럼 260 어디까지? 그러니까 끝까지는 보긴 한 거야? 선별적으로 풀어도? 아, 아니구나. 여기까지 탔어. CPR로 가볼게요. 44에서 59,
44쪽에서 59쪽. 뭐? 안 갖고 왔다고? 있는데 집을 안 들다 왔어. 야, 내가 그럼 말하려 했잖아. 없어요. 뒤 더 있어, 숙제. 그래? 44에서 49 말고, 59 말고, 66에서 83. 여기도 괜찮아요. 했어요. 진짜? 이거. 여기 시 그런가? 잠깐만, 66에서 83. 대표에서 주셨네. 아닌데? 카톡 보면은 아닌데? 거기 예전 숙제야, 서연아. 네? 그건 대표 유형당 2개씩 쓰는 건 예전 숙제야. 그럼 우리 이렇게 합시다. 잠깐 5분만 잠깐 쉬었다가 상학함수 진도 좀 나가고 일찍. 근데 서영아, 근데 목돈까지 남지 말고 여기 남아서 하다가 가자. 굳이 또 거기 가서 또 학원 들어가가지고 뭐하러 하냐? 그치? 같이 갈래? 자, 빠르게 갈게. 혹시 이상한 거 있으면은 갸우뚱 해줘. 자, 일단 글씨를 읽는 것부터 합시다. 자, 여기를 세타라 그러고요. 얘를 A라 그러고, 네. 여기를 알파벳 A, 얘를 갖다가 B, 얘를 갖다 C라 해주면 여러분들 A, B라는 놈의 길이를 A sin 세타 읽을 수 있나요? 그쵸? 그리고 A, C라는 놈의 길이를 A 코사인 세타 이렇게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너한테는 내가 슬픈 말 하나 할 거야, 이따가. 금요일날 학원 와. 4시 반부터 10시까지 보충 있어. 이따 얘기하자. 선생님도 오고 싶으면 와도 돼. 질문 받아주는 거니까. 추가적이지. 센 물어볼 거 있으면 봐도 되고. 알겠지? 자, 이렇게 읽어줄 거예요. 이거 괜찮죠? 야, 그러지 마. 그리고 A, B라는 놈의 길이를 우리가 A, C라는 놈의 길이 곱하기 탄젠트 세타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 거 괜찮나요? 그쵸? 알파벳 C냐, S냐, T냐 이거 가지고 잘 읽어주면 된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 삼각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특수각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다 알고 있을 거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됐죠? 자, 그럼 바로 넘어가서 이제 호도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호도법과 일반각. 일반각. 그리고 이를 그냥 이렇게 쓸게. 6, 10분 법. 내용을 좀 할 거거든요. 그 60분법은 니네가 그냥 알고 있는 뭐냐면 뭐 30도, 37도. 이 단위가 도인 그 표현을 60분법이라 해요. 몇 도 하던 그런 각도 있잖아. 걔를 60분법이라 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냥 그렇다고 넘어가면 돼요. 60분법이라 그러고요. 호도법이라는 건 우리가 각도를 뭘로 표현하더라? 각을 파이로 표현하는 게 호도법이었었지. 그래서 이 호도법을 얘들아 여러분들이 정의라기를 어떻게 정리했었냐면은 부채꼴에서부터 이제 정의를 썼을 거예요. 부채꼴에서 요 반지름의 길이를 R, 요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 했을 때 기본부터 하지 말자. 자, R이라고 했을 때 우리 요 호의 길이를 보통 이렇게 L이라고 표현을 하지. 그리고 요 중심각을 갖다가 세타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요 L이라는 걸 R 세타라고 약속했던 거 아시나요?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L이라는 호의 길이를 반지름의 길이의 세타, 뭔지 모르는 세타라는 것으로 표현했을 때 요 세타를 갖다가 우리가 실수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그 실수의 단위를 우리가 라디안이라고 했었어요. 이게 뭔 소리냐? 부채꼴을 하나 그려요. 정확히 말하면 반원이겠죠. 반원을 그렸을 때 내가 반지름의 길이를 1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기서의 호의 길이는 파이죠. 그치? 그러면 얘가 배웠던 내용으로 똑같이 적용을 해보면 호의 길이 파이는 반지름의 길이 1에다가 뭘 곱해야 나와요? 파이지.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인정해 줄 거야? 파이라고 인정해 줄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 파이는 니네가 알고 있는 그 파이죠. 3.1421592 넘어가는 그 파이.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각을 원래 180도에 해당하는 그 각을 뭐라고 인정할 수 있어? 이렇게 파이라는 실수로 대응시킬 수가 있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기억을 하는 게 파이라는 것은 180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3으로 나눠주면 3분의 파이, 그게 60도였고 2로 나눠주면 2분의 파이, 그게 90도였고요. 4로 나눠주면 4분의 파이, 그게 45도였으며 6으로 나눠주면 6분의 파이, 그게 30도. 이런 식으로 특수각들을 파이로, 실수로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건 L이라는 호의 길이를 뭐라 쓸 수 있다? 이렇게 R세타로 표현할 수 있다. 그때 그 세타는 각 도가 아니라 뭐다? 실수다. 그리고 그 실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단위를 굳이 붙이면 라디안이라고 붙이더라. 괜찮니? 됐어? 이런 식으로 됐었어요. 그래서 호의 길이 L이라는 걸 R세타로 쓸 수 있었고, 이 호의 길이뿐만 아니라 이 부채꼴의 면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스토리를 제시했었을 겁니다. 이 부채꼴의 면적은 2분의 1의 R제곱 세타라고 볼 수도 있고 2분의 1 RL이라고도 쓸 수가 있었을 거예요. 괜찮죠? 이걸 갖다가 쓰는 것은 어차피 얘들아 부채꼴은 항상 원의 뭐예요? 일부분에 해당하는 넓이가 부채꼴이지? 그러니까 전체 원의 넓이 파이 R제곱에서 뭐 360도분의 몇 도, 뭐 X도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다 저 공식이 나오는 거고, 걔는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아예 없기 때문에 증명 과정을 생략하도록 할게요. 알겠나요? 이거는 개념책, 개념센이든 개념 원리든 뭐 수학의 정석이든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생략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공식 L이라는 것은 R세타다.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여기 R 하나랑 세타 하나를 뭉쳐서 L이라고 봐도 괜찮더라. 됐어요? 이 부채꼴을 갖다가 반드시 좀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됐죠? 자, 이 부채꼴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는 것들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됐을 때요. 얘가 R이에요. 그렇죠? 이랬을 때 여기서 수선의 발을, 세타라고 하면 수선의 발을 쾅 하나 내려주면 여기 조그만한 길이를 하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얘가 뭐예요? R 사인 세타. 괜찮니? 그리고 이만큼의 길이를 R 코사인 세타 이런 걸 쓸 수가 있죠.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당연히 여기 조그만한 길이, 요만큼의 길이도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을걸? R 마이너스 R 코사인 세타라서 얘를 R로 묶어주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런 것도 괜찮습니까? 네, 나중에 미적분할 때 이런 내용들을 활용할 일이 많을 거야.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60도인 걸 하지 말자. 네, 이렇게 길이를 표현해갖고 부채꼴에서 뭐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기도 하거든. 이렇게 막 선을 그려가지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뭐 이런 거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길이 표현해놓고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 쓰자. 이런 내용을 말하고 싶은 거야. 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호도법에서 할 만한 건 거의 이게 전부예요. 이게 거의 전부예요. 그래서 이 특수각에 대한 거 잘 알아두시면서 이 특수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삼각함수 그래프 막 이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랑 탄젠트 그래프 막 다 그려봐서 알겠지만 특수각이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긴 했거든. 뭐도 있었니? 135도도 있었어요. 외워둬야 되는 거야. 4분의 3파이예요. 120도는요. 3분의 2파이예요. 150도는요. 6분의 5파이. 이 정도까지도 여러분들이 같이 좀 외워두면 좋지 않을까. 알겠지?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계산해 둡시다. 자, 그리고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되는 것은 어쨌든 파이라는 게 180도였기 때문에 1라디안이라는 그 실수는 파이분의 얼마라고 쓸 수 있어? 180도라고 쓸 수가 있죠. 그치? 여기 파이로 나누는 거니까. 그럼 얘들아 대충 저거 얼마인지는 알고 와야 되거든. 내신이라서 180도를 파이 대충 3.14로 대충 나눠봅시다. 그럼 대충 이거 0 두 개 밀고 0 두 개 밀어버리면 이렇게 될 수 있지? 대충 해봅시다. 그럼 5를 곱해주면은 108 아니 4, 5, 27 15 이렇게 되죠? 간단하게 보는 거야. 이렇게 가주시면 여기 대충 뭐 7 하나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게 대충 57.1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얘가 대충
57.1도 정도가 되더라까지를 기억하자. 됐어요? 1라디안이라는 실수, 여러분들이 1 더하기 1은 2 할 때 그 숫자 1 있잖아. 그 1은 각도로 각도로 대응을 시키면 대충 57도 정도라는 거. 이거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거예요.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 57.1도는 잘 생각해. 1라디안 57.1도는 어쨌든 45도보다 크죠. 57도 정도니까. 그치? 내가 이 말을 왜 하냐면 봐봐. 둘이 비교할 거야. 사인 1과 코사인 1을 비교할 거야. 1이라는 건 대충 57도지. 그럼 대충 사인 57이 클까? 코사인 57이 클까? 사인 57이 크죠. 알다시피 사인은 얘들아 0도, 30도, 45도, 60도, 90도로 갈수록 사인 값 커지지. 코사인은 어떻게 돼? 갈수록 작아지지. 그치? 근데 둘이 45도에서 값이 어때? 똑같잖아. 그럼 45도에서 사인은 57도로 갈 때 값이 커질 거고 코사인은 작아지거든. 반대로 역전현상이 일어나요. 그쵸? 이렇게 관찰해도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어차피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다 아니까 사인 그래프랑 코사인 그래프를 대충 그려주게 되면은 여기 만나는 이 점이 몇 도예요? 45도니까 57도는 이쯤에 오거든. 그러니까 사인 값이 더 크고 코사인 값이 작다. 이러한 논리로도 가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1라디안이라는 게 57도다 정도라는 걸 기억을 잘 해두시고 그게 45도보다 크다는 것도 좀 머릿속으로 좀 의식을 좀 하고 있자라는 얘기입니다. 괜찮나요? 네. 그러니까 1라디안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럼 반대로 1도를 라디안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 그럼 1도가 궁금한 거니까 양변을 몇 도로 나눠요? 180도로 나눠주면 되지. 그럼 1도는 180도분의 파이 라디안이다 해주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다 계산한다는 거. 됐죠? 자, 이렇게 되고요. 이제 그래프 가기 전에 나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내용부터 좀 해봅시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중학교 때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직각삼각형에서만 나온다라고 배웠겠지만 사실 그게 아니지. 어디서 나오죠? 원에서 나오죠. 맞아요. 원에서. 그렇게 웃지 마. 안 돼. 아니야. 너무 부끄러워. 원에서 나와요. 정확하게 말하면 단위원에서 나오거든요. 혹시 단위원이 뭔지 기억하니?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그러한 원을 갖다가 우리가 단위원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선을 하나 그릴 거예요. 선을 하나 그릴 거야. 그랬을 때 요 각을 세타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수선의 발 하나 내려가지고 직각삼각형을 하나 관찰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반지름의 길이가 1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요 밑에 길이를 1 세타를 이용해주면 1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쵸? 그리고 요 높이에 해당하는 걸 읽어주면 S자로 읽을 거니까 여긴 1 곱하기 사인 세타라서 사인 세타가 돼요. 그러니까 얘들아 요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라고 읽어주게 되죠. 이해가 됩니까? 됐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원래는 코사인이라는 건 다른 거 필요 없이 무조건 X 좌표라고 읽어줄 거고요. 그리고 사인 세타라는 것은 다른 거 필요 없이 무조건 Y 좌표라고 읽어줄 거예요. 됐어요? 무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이 세타라는 각도를 갖다가 키워주면 90도를 넘어가는 순간에 생길 수 있겠지. 그쵸? 그래서 봐봐. 세타가 0부터 90도 사이가 되었을 때는 사인은 Y좌표니까 위에 있겠죠? 양수. 코사인은 X좌표인데 어차피 0도에서 90도 사이니까 점들이 이런 데서 찍힐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여전히 x좌표도 양수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타 값을 90도보다 키우고 180도보다 작게 만드는 각으로 만들어주면 이 선 내용 지금 생각했는데 선이 이런 식으로 뻗칠 거예요. 그래주면 점이 이런데 이사분면 쪽에 찍히지. 그치? 그럼 그 이사분면에 찍히는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인 값 y좌표는 여전히 양수. 근데 코사인 값 x좌표가 어떻게 돼요? 음수로 바뀌어요. 됐어요? 또한 180도보다 키워줄 거야. 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선이라는 게 삥 돌아가지고 요런데 3, 4분면에 이렇게 점이 찍힐 거니까 이때 사인 값, 즉 y좌표는 음수. 코사인 값도 무슨 수? 음수. 괜찮나? 네. 그 다음 마지막 270도보다 이제 커질 거예요. 그래서 360도까지 갑니다. 됐나요? 그럼 이때는 점이라는 게 이런 데 이제 찍힐 거니까 이때 사인 값, 즉 y좌표는 여전히 음수. 코사인 값은 다시 양수로 바뀌신다는 거 확인 가능할까요? 네. 근데 우리 지금 사인, 코사인만 하고 뭘 안 했지? 탄젠트를 안 했죠. 그쵸? 탄젠트는 얘들아 T자 그리는 거 아니냐? 그치? 탄젠트는 T야. 그럼 여기서 T를, 이 세타 가지고 탄젠트를 구해보시면 결국 여기서 탄젠트 세타라는 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쵸? 아, 그러니까 이때 탄젠트 세타는 값을, 부호를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양수분의 양수니까 양수. 이때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돼요? 음수. 이때 탄젠트 세타가 양수. 이때 탄젠트 세타는 음수. 괜찮습니까? 됐어요? 자, 근데 우리 탄젠트 얘를 보시면 결국 이것분의 이거니까 결국 이러한 직선에 무슨 울기로 볼 수 있어? 기울기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야. 1사분면 세타가 0에서 90도 사이거나 아니면 180도에서 270도 사이로 가시게 되면 직선이 뭐 이런 식으로 생기거나 뭐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지, 얘들아. 뭐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기울기가 항상 무슨 부호? 플러스 부호라는 거 체크할 수가 있게 돼요. 괜찮나요? 그리고 세타를 90도보다 키우고 180도 사이, 여기랑 270도부터 360도 사이 이쪽으로 넘어가 주시게 되면 직선의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음수 같은 것들이 잡히기 때문에 여기 부호가 음수라는 것도 체크할 수가 있겠죠.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이 탄젠트는 뭐랑 같아요? 기울기라는 것과 같다고도 볼 수 있더라. 이해됐니? 됐어? 이 선의 기울기지? 그쵸? 여러분 혹시 이 선을 뭐라 그러죠? 두 글자인데. 맞아요. 일본에 있는 거 동경이라 부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다가 각의 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각이라는 것은 무슨 선과 무슨 선이 있어야 돼요? 네, 각이라는 게 정의가 되려면 시초선이라는 것과 동경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돼요. 그리고 이 시초선과 동경은 둘 다 그냥 선이 아니라 둘 다 반직선이에요. 반직선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야. 반직선이야. 반직선이다. 직선이랑 선분 차이 알죠? 선분은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어요. 직선은요, 무한히 연장이지. 그럼 반직선이니까 반만 무한히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뻗어나가는 방향, 이 방향을 하나의 방향으로 인정해주자. 자, 그럼 봐봐. 시초선 하나 잡아요. 보통 얘들아 시초선이 잡히면 문제에서 이제 줄 거야. 시초선입니다 라고 줄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시초선이란 말이 없게 되면 시초선은 보통 뭘 시초선이라 하죠? X축의 양의 방향을 우리가 보통 시초선이라고 해요. 왜냐면 보통 X축, Y축이 표현할 거거든. 괜찮니? 그럼 그 시초선, 자, 오른쪽 여기 시작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계속 뻗어나가는 그림입니다. 이랬을 때 내가 이제 동경이라는 걸 도입을 할 건데 이 동경은 얘들아 말 그대로 이게 움직일 동이거든요. 움직이는 선이에요. 반직선이 움직여요. 원래 시초선이랑 이렇게 겹쳐져 있다가 얘가 움직일 건데 움직일 때
이 점은 고정점으로 묶어 놓으시고 돌 거야. 근데 이렇게 돌 수도 있고 저렇게 돌 수도 있지. 수학은 무슨 방향을 좋아해? 반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을 좋아해요.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내가 선을 갖다가 회전시키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됐어요? 이걸 우리가 무슨 회전이라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고 했어, 방금. 그치? 그럼 그랬을 때 이 회전한 요 회전량 있지? 요 회전량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각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됩니까? 회전량을 각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얘들아,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하는 걸 우리가 정방향이라고 보통 읽고요. 그럼 여기 이렇게 이동한 거 말고 여기서 시계 방향 이렇게 움직이면 얘는 무슨 부호로 갔겠어? 얘랑 반대니까? 마이너스 부호 갖는 거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는 양수각도 생각할 수 있고요. 음수각도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 옛날에 배웠던 것들이 기억이 좀 날 거야. 자, 양수각과 음수각들을 같이 생각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얘들아 봐봐. 내가 이제 알파벳을 좀 붙여볼게요. O, X, 얘를 A라고 할게요. 자, 그럼 얘들아, 저 OA라는 이 OA라는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갖다가 좀 볼 거거든. 이 시험 문제가 아마 하나 나오긴 할 거야, 보통은 내신에서는. 자, OA가 나타내는 각에, 동경이 나타내는 각에 대해서 좀 볼 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원래 시초선이 있던 요 놈에서 요만큼 정도 이제 회전을 한 거잖아. 그치? 근데 실제로 정말 요만큼만 회전했을까? 아닐 수도 있지 않나? 원래 시초선이 있었다가 얘가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간 걸 수도 있지. 우리는 결과만 보고 있는 거거든. 근데 각이라는 건 얘들아 회전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만큼 돌아가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요 동격이 나타내는 각을 내가 어떻게 쓸 거냐면은 360도는 한 바퀴다. 그것만큼 n바퀴를 돌았다라고 쓸 거야. 그럼 n이 1이면 한 바퀴 돌았다는 소리, 2면 두 바퀴 돌았다는 소리. n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돌았다는 소리예요. 이해됩니까? 그래 놓고 다시 이만큼만 플러스 해주면 되지. 자, 그래서 봐봐. 저 실제 각 세타를, 이거 회전량이야 얘들아. 세타를 내가 360도만큼 n번 돌고 실제 눈에 보이는 요 각 있지? 실제 각도기를 갖다 쟀을 때 나오는 각. 그치? 이걸 실제 각이라고 할게요. 그것만큼을 더해주면 그게 바로 세타라는 것을 나타내는 일반각 표현이 돼요. 됐나요? 됐어요? 그러니까 요 n은요 몇 바퀴인지 정확히 알아 몰라? 모르는 거야. 단지 n이라는 게 정수라는 것만 내가 알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럼 진짜 많은 걸 최초 스피드로 빨리 해봤는데요. 일단 삼각함수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용해가지고 변의 길이들을 사코탄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그치? 그리고 부채꼴에서 나오는 어떠한 호도법이라는 것에 대해 정의가 나왔었는데 그 정의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몇 도라는 그 내용을 실수로 대응시키는 게 호도법이었었어. 그래서 그 호도법을 L,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각으로 표현을 해서 세타를 정의하더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세타, 파이라는 그 실수는 180도의 대응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기타 특수각들이 다 몇 분의 몇 파이로 예쁘게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부채꼴에 대해서도 문제, 뭐 도형이니까 당연히 넓이 같은 거 물어볼 거라서 넓이가 나오는 공식 두 가지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겠죠. 이 문제도 아마 작년 서술형은 나왔으나 올해는 또 모르겠네요. 아무튼 쓸 수 있다는 거. 됐죠? 그리고 여기 전에 여기로 갈게요.
각이라는 것을 우리 어쨌든 간에 삼각 함수에서 사인 몇 할 때 각이라는 것을 쓰게 되는데 그 각이라는 것의 재정의가 도입이 됐었어요. 각도기 재는 각이 아니지. 자, 각이라는 것은 회전량. 이 회전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직선 두 개, 시초선과 동경이라는 걸 도입할 거고요. 시초선이라는 어떠한 기준선을 기준으로 각도, 회전한 양을 갖다가 우리가 일반적인 각이라고 부를 건데 그 회전한 방향은 반드시 무슨 방향이 기준이야? 시계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이 기준이야. 그래서 그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양을 우리가 플러스 부호로 잡을 거고요. 그럼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건 당연히 마이너스 각으로 잡을 수 있겠더라. 됐어? 그래서 어쨌든 회전을 막 이렇게 막 저렇게 막 돌다가 결국 멈춰져 있는 이러한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우리가 표현하는 건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모르니까 360도에다가 n바퀴. 물론 요 n은 양수, 자연수일 수도 있지만 음수로 돌 수도 있겠죠. 쓰시고 실제 눈에 보이는 각 알파를 갖다가 도입시키실 수 있더라. 이해됐나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가 무슨 각 표현? 일반각 표현. 됐나? 요 알파, 물론 이게 몇 도 있겠지, 그치? 그 몇 도를 파이로 표현하고 360도를 2파이라고 표현하면 얘는 일반각의 호도법 표현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자유자재로 씁시다. 실제로는 몇 도보다는 파이로 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파이 n, 2n파이라고 보통 부르지. 2n파이 플러스 알파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네, 이제 그 동경들의 관계에 대해서 빨리 정리를 할 거니까 한번 사진 찍으실 거 있으면 빨리 찍고 동경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봅시다. 아이고야. 다 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해놔가지고 지금 엄청 급하다 내가. 네, 천천히 하세요. 아, 그래? 원래는 요번 주까지 끝내는 게 나의 그거였긴 했거든. 근데 느리다니까 한번 쪼여볼까 싶어서 지금. 자, 지울게요. 동경의 위치 관계예요. 동경은 반직선이라고 했거든요. 문제에서 이런 게 나와요. 동경 OA와 동경 OB가 일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치한대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얘들아. 나도 안 외워. 지금부터 쓰려면 나 안 외워요. 그냥 그려서 그대로 활용할 거야. 동경에 일치한대. 그럼 동경 얘기 나왔으니까 당연히 시초선이 있어야 되는데 시초선이란 말이 없다는 것은 뭘로 보겠다?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보겠다. 봤을 때 내가 동경 OA와 OB가 일치한다고 했으니까 시초선에서 여기 고정점 반직선을 그릴 거야. 근데 그게 동경이 일치하니까 요게 OA임과 동시에 B도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런데 생각해봐 얘들아. OA라는 동경이랑 OB라는 동경은요. 눈에 보여서 멈춰진 곳은 똑같으나 실제로 회전한 양이 똑같을까? 그건 모르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내가 요 OA라는 것을 나타내기를 나타내는 각을 갖다가 내가 뭐라고 쓸 거냐면 2n파이 이제 파이로 쓸게요. 180도 아까 했으니까 2n파이 360도만큼 돌았어. 몇 바퀴인지 몰라. 돌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각 알파 하나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요? 됐나요? 그러면 이제 OB가 나타내는 각은요. 마찬가지로 빙빙 돌았을 건데 요 바퀴수랑 요 바퀴수가 분명히 다를 수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편의상 얘를 N1 얘를 N2파이라고 해놓고 뒤에다가 똑같이 알파만큼 더해주면 되겠네요. 됐나요? 문제에서 줄 거예요. 얘가 나타내는 각을 갖다가 뭐 5세타
얘를 나타내는 각을 갖다가 뭐 3세타 이렇게 줄 거라고요. 그러면 얘가 지금 5세타라는 소리, 얘가 지금 몇 세타라는 소리? 3세타라는 소리야. 이해돼? 그래놓고 문제에서 세타를 물어봐요. 그럼 얘들아 둘이 뭐 해줘야 예뻐요? 빼줘야 예쁘지. 그치? 그래야 내가 실제로 측정한 저 알파라는 저 눈에 보이는 각 쟤를 무시할 수 있거든. 미지수를 무시할 수 있거든. 그럼 위에서 아래 빼주면요 2세타라는 게 결국 얘 빼기 얘만 하는 거니까 2파이로 묶어주면 n1-n2이지만 어차피 정수 빼기 정수니까 여전히 정수일 거라서 얘를 2n파이 이렇게 써도 괜찮나요? 돼요? 그러니까 2 나눠주면 세타를 내가 n파이라고 쓸 수 있고 그래서 나오는 가능한 세타라는 것은 정수 곱하기 파이니까요 0도 괜찮고 파이도 괜찮고 2파이도 괜찮고 3파이도 괜찮으며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3파이 등등등도 다 가능한 거예요. 여기까지 돼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등장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나? 문제에서 제한을 줄 거예요. 이래놓고 뭐 세타가 0부터 2파이 사이에요. 이렇게 답을 줘버리면 결국 0과 2파이 사이에 있는 것 중에 정답은 얘 하나만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세타를 특정하게 될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자, 핵심은 얘들아 동경이 일치한다라 그랬으니까 시초선을 기준으로 똑같은 동경 두 개를 그려놓고 몇 바퀴 돌았는지를 모르니까 바퀴수는 미지수 처리하시면서 실제 눈에 보이는 각 크기를 설정해 두자. 그래놓고 이 알파를 지우기 위한 연립을 진행해 주자는 겁니다. 이해돼요? 두 동경이 y축 대칭이래요. OA가 나타내는 각을 예를 뭐 이번엔 7세타라 그러고요. OB가 나타내는 각을 갖다가 뭐 4세타라고 할게. 그냥 편의상 얘들아. 이랬을 때 y축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x축의 양의 방향 그려놓고요. 이렇게 해놓고 y축 대칭인 동경 좀 두 개 그려놓을까요? 대충 뭐 요거 하나 이렇게 대충 그렸다고 칩시다. 그럼 대칭이니까 따따따따 넘어가서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되세요? 뭐 누가 OA고 누가 OB인지 모르니까 얘를 OA, OB라고 한번 더 볼게요. 괜찮겠나요? 됐어요? 네, 그럼 실제로 여기서 OA가 나타내는 그 각, 즉 7세타라는 놈은요. 결국 OA, 오니까 실제로 빙빙빙빙 돌겠지? 그래서 얘를 2n1파이에다가 플러스 내가 눈에 보이는 각을 잴 거니까 얘를 갖다가 살짝 알파라고 둘까요? 그래주면 얘가 플러스 알파가 되겠다. 서영아 듣고 있니? 너 다크서클이 거의 내려갔어 완전. 될 거고요. 그 다음 OB라는 것을 보시면 OB는 4세타거든. 그치? 4세타야. 그럼 얘도 어쨌든 간에 빙빙빙 돌았으니까 얘를 갖다가 2n2파이라고 쓰는 것까지는 가능할 거고요. 그럼 2n2파이까지 했다는 소리는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도 결국 다시 여기로 왔거든. 근데 우리는 b가 여기 있으니까 이만큼을 표현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대칭이라며. 그러면 얘가 알파니까 여기도 얼마야? 알파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은 파이만큼 한번 더 가요. 여기까지 해주면 시초선이랑 일치하지? 파이 더해주면 얘가 넘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알파만큼 뭐 해주면 돼 이제? 뒤로 바꿔주면 되지. 여기다가 빼기 알파 괜찮니? 됐어? 그러니까 7세타가 요렇게 4세타가 요렇게 표현되는구나. 근데 우리는 마찬가지 위에서 했던 것처럼 저 알파라는 미지수를 갖다가 지우는 게 목표니까 위에 거에서 아래 거식을 갖다 둘이 뭐 해주면 예뻐요? 더해주시면 이쁘겠지. 더해주니까 여기는 11세타라는 것이고 알파 사라지고요. 얘랑 더해주면 2배의 n1 플러스 n2니까 그것도 그냥 라지 n파이라 해도 괜찮아요? 괜찮나요? 그리고 뒤에 뭐가 하나 더 있어 이렇게? 파이가 하나 더 있겠네. 됐나? 그래주니까 얘는 얘들아 이렇게 쓸 수 있지. 2n 플러스 1에다가 파이. 됐어요. 그러니까 11세타가 얘니까요. 내가 관심 있는 세타라는 것은
11분의 2n 플러스 1의 파이라고 쓸 수가 있겠구나. 됐지. 마찬가지로 세타라는 것에 대한 범위가 뭐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n에다가 숫자를 넣어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가능한 세타는 얘들아 n에다가 0부터 넣어보면 11분의 파이, 1 넣어보면 11분의 3파이, 11분의 5파이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11분의 몇 파이?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3파이 이런 식으로 그런다는 거 괜찮겠니? 됐어요? 빨리 일어나. 정신 못 차리겠으면.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어. X축 대칭이야. 그럼 빨리 그리자. 하나가 얘. 하나를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그쵸? 그래주니까 요 OA가 나타낼 수 있는 각은요 2n1파이에다가 플러스 내가 보여지는 실제 각 알파만큼 더해주자가 되고요. 얘는요 2n2파이에다가 알파만큼 뭐 해주면 돼요? 빼기 해주면 되지. 이해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둘이 뭐 해서? 더해서 계산하면 될 겁니다. 물론 이게 이제 몇 세타다 몇 세타다 줄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 이제 여기는 둘이 합하는 연산을 해주자 이렇게 하고 끝낼게. 같은 내용이니까. 됐어? 2개 더 볼 거야. 두 동경이 무슨 대칭이다? 원점 대칭이에요. 그럼 나는 X축, Y축 똑같이 그려놓고요. 동경이 원점 대칭이란 걸 표현을 해볼 거야. 하나의 동경을 대충 이렇게 잡아볼까요? 됐나요? 그럼 원점 대칭이니까 이 원점을 기준으로 몇 도 회전해요? 180도를 이렇게 핑 하고 돌려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그대로 이렇게 내려가서 이쯤을 대충 B라고 이렇게 두면 되겠네요. 됐어요? 그럼 우리 또 각 표현해보자. 요 OA가 나타낼 수 있는 각이라는 것은요. 이 n1파이에다가 플러스 내가 실제로 나타내고 싶은 요 각 더해주면 될 거고요. 그쵸? 요 B라는 것은요. 이 n2파이에다가 파이만큼을 더 가고 알파니까 얘도 알파지? 막곡지각이라서 그러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파이를 한번 해주고 플러스 누구? 알파까지 해줄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여전히 요 알파를 지우려면 요 둘이 뭘 해줘야겠어요? 빼기 해주면 되겠네요. 그런 연산을 해서 똑같이 뭐 계산한 다음에 몇 파이 써놓고 세타가 누구다 쓰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됐나요? 근데 이 원점 대칭이라는 말이 또 다른 말로 표현이 되거든요. 일직선 위이고 방향이 반대다. 이렇게도 표현이 돼요. 같은 말이지 얘들아. 동경, 반직선과 반직선이 원점 대칭이라는 건 180도 회전이라는 건데 이 180도라는 건 사실 이직선과 이직선이 일직선이라는 소리거든. 근데 방향이 있는 거니까 방향은 반대. 벡터 했지? 그러니까 벡터 같은, 네.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거 안 하면 좀 서운하거든? 두 동경이 Y는 X 대칭이에요. 야, 서영아, 너 들어가서 거기서 지금 듣고 있는 거 맞냐? 무슨 이두 운동하고 있질 않나, 씨. 알았어. 자, Y는 X 대칭이래요. 자, 기준선을 그렸고요. 이번엔 내가 동경을 그냥 색깔로도 써볼게요. 요 놈을 내가 OA라고 좀 해봅시다. 그럼 OB라는 건 얘를 갖다가 이렇게 접을 거지? 그러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이게 괜찮을까요? 그럼 여러분이 느끼다시피 이게 대칭이니까 이 각과 이 각이 똑같고요.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이 당연히 똑같겠지, 얘들아. 왜냐면 Y는 X라는 건 이게 몇 도니까?
45도, 45도로 똑같거든요. 그쵸? 자, 이렇게 표현했을 때 OB라는 것은요. 2n1 파이에다가 빙빙빙 돌았고 플러스 어떻게 쓸까? 알파로 두면 알파지. 그러니까 얘를 2분의 파이 90도만큼 더 가지고 알파만큼 뭐 하자? 빼자라는 걸로 계산하면 되겠다. 그러면 B는요 2n2파이에다가 그냥 알파만큼만 더해주면 끝나죠? 이해되세요? 네. 그럼 마찬가지로 이 두 개에서 알파를 지우시려면 둘이 합이라는 연산을 해주는 게 맞겠네요. 괜찮죠? 자, 잘 봐봐. 일치한다. Y축 대칭, X축 대칭, 원점 대칭, Y는 X 대칭 했어. 뭐가 나올 수도 있게? 굳이 잘 안 하는데 두 동경이 얘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 이런 거 좀 특이한 직선이잖아. 그치? 그럼 내가 그림 그릴 거거든. 이제 여기서 애들이 뇌를 절더라고. y는 마이너스 x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죠. 그쵸? 동경 어떻게 그릴래요? 저기 이렇게? 내가 지금 요것들 보면은 애들아 다 처음 동경을 다 지금 어디로 잡았어요? 1사분면 쪽, 오른쪽 위로 잡았지. 근데 여기서 너네가 봐봐. 오른쪽 위로 이렇게 잠깐 잡아보면 얘에 대한 대칭을 할 때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해요. 약간 뭔가 좀 어색할 거야 아마. 그러니까 내 말은 상관이 없다는 소리를 하고 싶은 건데, 자 해볼게. 일단 나는 그냥 그릴 거야. 그냥 내가 보기 편하게 이렇게 그릴 거야. 됐어요? 그럼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니까 접혀져서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내가 얘를 갖다가 알파라 두면 너도 어차피 알파일 거니까 우리는 OA와 OB를 쓸 수 있어요. 2n1 파이 플러스 90도만큼 더 가지고 알파만큼 더 갈 거다. 안 돼. 이거 보라색이어야 돼. 더 갈 거다. 그 다음 OB라는 것도 계산을 해주면 n2 파이만큼 간 다음에 파이만큼을 아예 철푸도 더 가지고 알파만큼을 빼주면 될 것이다. 됐어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둘이 뭐 하는 연산으로? 합한다라는 연산으로 마무리를 지으시면 돼요. 얘들아, 여기 이 동경 위치 관계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건데 이거 하나만 잘 들어줘. 봐봐. 만약에 문제를 푸는데 이런 말이 나왔다고 쳐보자. 혹은 여기서 답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세타가 0부터 2분의 파이래. 이 문제 적용시켜 볼게. 세타가 0부터 2분의 파이라 했을 때 얘들아, 만약에 얘가 나타내는 각이 세타라고 해볼게요. 아까 내가 5A가 나타내는 각이 뭐 5세타다, 뭐 3세타다, 뭐 7세타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근데 그냥 여기서 문제에서 5A가 나타내는 각이 세타라고 해볼게요. 근데 그 세타가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래. 그러면 내가 그린 그림이 말이 되는 거야? 서영아? 한 번만 더 할게. OA가 나타내는 동경이 세타래요. 아니, 말 잘못했어요. OA라는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세타라고 둘 거야. 문제에 줬어, 세타라고. 근데 그 세타 범위가 0부터 2분의 파이래요. 그럼 실제로 세타라는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이렇게 잡힐 수가 있어요? 없지. 2분의 파이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가야 되지. 그럼 내 그림 잘못됐잖아. 그치? 근데 얘들아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여러분들 그리기 편한 대로 그리시면 돼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리기 편한 대로 그냥 그리셔서 대칭관계 이용하시고요.
여기서 둘이 합하거나 뭐 더해가지고 요 보라색들을 계속 지우다 보면 결국 세타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그때 그 세타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입니다라는 것만 써주면 돼요. 자, 요약할게요. 두 동경에 대한 위치관계 문제가 아마 한 문제가 나올 거야. 그럼 그랬을 때 우리는 몇 바퀴 돌았는지를 모르니 N1 바퀴, N2 바퀴, 뭐 동경 3개가 나올 수도 있어서 뭐 N3 바퀴까지 표현해내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각 알파 같은 걸 설정할 거다.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놓고 일반 각으로 표현한 후에 결국 요 설정한 알파라는 것을 지우는 방법으로 우리가 연립이라는 걸 시행을 어딨어? 연립이라는 걸 시행을 해줄 것이고 뭐 합차가 있잖아, 그치? 시행을 해줄 것이고 그래서 그 세타라는 것을 어떠한 특정한 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만들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 세타에 맞는 요 범위에 맞는 세타 값 n 넣어서 계산해주면 끝난다고요. 그림을 어떻게 그리든 상관 있어 없어? 없어요. 1사분면으로 그리든 2사분면으로 그리든 3사로 그리든 4사분면으로 그리든 여러분들이 대칭관계다라는 말을 이용해 먹기 편하게 그냥 그림 그리면 끝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편하게 그리세요. 아까 여기서도 이렇게 선을 그려버리면 내가 옛날도 아니야. 작년에 저기 목동에서 이렇게 그려놓고 애가 뭐 했냐면 직각이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보였나 봐, 그냥. 그렇잖아. 이게 동경 하나 그리다 보면 이게 뭔가 직각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 문제 풀다가. 이러면 이제 문제가 산으로 가는 거야.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못 풀게 되는 기적이 발생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좀 주의해 두고 그리기 편한 대로 그리자. 편한 대로 동경을 그리자 해놓고 두 동경의 위치 관계도 마무리할게요. 네. 우리 혹시 힘들지 않니? 나만 힘드니? 우리 5분만 잠깐 쉬었다가 또 해도 돼? 나 너무 힘들어.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쌤 동생이 좀 사갔거든. 아니 좀 어른스럽게 생겨가지고. 자, 그 그래프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하고요. 오늘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성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게. 알겠지? 그것만 좀 정리를 해보고요. 문제 확인 학습은 뭐 집에 가서 여러분들 아니다. 그래도 몇 문제만 좀 시켜보고 맞추고 가자. 내가 지금 여기다가 이제 뭘 그릴 거냐면 원 2개를 좀 그릴 거거든.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각의 성질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왜죠? 봐요. 잘 봐봐. 각변환 공식 알지? 그게 유도되는 과정이 이거거든요, 원래는요. 근데 이게 그 도형적인 의미로 굉장히 중요한 게 있고 옛날 모의고사에서 이런 것들 가지고 문제를 많이 만들어서 이 소재가 나올 수 있을까 봐 설명을 좀 해볼게요. 내가 지금 밑에 뭐 할 거냐면 얘들아 동경을 하나 잡았어요. 됐어요? 소영아? 어딜 보니? 조졌네요. 이따 정리할 거니까 보자. 단위원이에요. 1, 1 반지름. 그럼 얘는 좌표가 어떻게 돼요?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지. 그치? 얘들아 아까 나 처음에 삼각함수 얘기하면서 사인은 y좌표, 코사인은 x좌표, 탄젠트는 기울기 있었지? 그러니까 너네 그 얼사탄코 있잖아. 얼사탄코 그 부호하는 거 그거 외울 필요가 없어요. 사인은 y좌표지. 그러니까 1사분면이랑 2사분면에서 무조건 양수지. 그치?
탄젠트는 기울기니까 1, 4분면이랑 3, 4분면은 무조건 양수. 코사인은 X좌표니까 2, 4분면, 3, 4분면에서 무조건 음수. 그러니까 얼사탄고를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알고 있자고. 자, 얘예요. 내가 이제 뭐 할 거냐면 얘들아, 얘를 갖다가 자, 이것도 쓰자. 기울기도 쓸게요.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겠지. 내가 얘를 갖다 뭐 할 거냐면 이 동경을요, 무슨 대칭할게? Y축 대칭을 할 거예요. 그래주면 이런 식으로 동경이 하나 잡히겠지. 그치? 그럼 내가 이놈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얘들아, 저기 세타는 우리 각이니까 사실 회전량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 그치? 그 회전한 몇 바퀴인지는 굳이 관심 갖지 말자. 바뀔 수 없다고 할게요, 그냥. 그럼 이게 세타면 이것도 뭐예요? 세타죠. 그러면 요 놈은요, 실제로 파이만큼 간 다음에 세타만큼 바꾸었지. 그러니까 요 놈의 좌표는요,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 콤마 사인 파이 빼기 세타. 괜찮니? 각이 그러니까. 그쵸? 파이 빼기 세타니까. 됐지? 그런데 보다시피 얘들아, 이 점과 이 점은 Y축 대칭이니까 Y 좌표는 어때요? 같을 수밖에 없죠. 그쵸? Y 좌표가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Y 좌표는 누구랑 같아요? 사인 세타랑 같아요. 됐나요? 그리고 대칭했으니까 여기 X좌표랑 여기 X좌표는 어떨 수밖에 없어요? 부호가? 그치? 부호가 반대지? 크게 말해. 부호가 반대죠? 그러니까 얘를 내가 쓰기를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어요. 알겠나요? 그 다음 기준이 되던 이 동경을 이제는 무슨 대칭했게? X축 대칭했어요. 이게 원이어야 되는데 원이 아니어서 그래요. 지금 이게 내가 그린 게. 됐죠? 더 아니어 보이죠? 자, 그래주면 얘들아, 요 놈을 동경을 또 잡아보시면 요렇게 갈 거거든요. 대칭했으니까 이게 세타라서 여기도 얼마가 돼요? 세타예요. 자, 그럼 이 세타를 내가 어떻게, 이제 이 각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2파이만큼 돌고 세타만큼 빠꾸. 됐니? 그래주면 요 좌표를 코사인 2파이에서 세타만큼 빠꾸 사인 2파이에서 세타만큼 빠꾸. 괜찮니? 괜찮아? 그런데 이게 누구랑 같아요? 요 놈의 값이랑 같게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지. X좌표가 서로 어떻니? 같겠지. 그러니까 이 값을 내가 위에 있는 X좌표 코사인 세타랑 같다라고 쓸 거고요. 요 놈은요, 뭐라 쓸 거예요? 얘의 마이너스 부호랑 같더라 라고 쓸 거야. 괜찮나? 그런데 이거를 각을 꼭 여기서 2파이만큼 간 다음에 세타만큼 빼야 돼요? 그럴 필요 없죠. 애초에 여기서 그냥 뭐 해줘도 돼요? 빼기 세타 해도 괜찮지? 그러니까 실제로 요 놈을 내가 뭐라고도 쓸 수 있어요?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사인 마이너스 세타라고 쓸 수도 있어요. 괜찮나요? 돼요? 이거 왜 하는지 이따가 다 끝나고 나서 얘기해 줄게요. 이번엔 이 점을 갖다가 똑같이 X축 대칭해 볼게요. 그러면 이게 세타니까 선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것도 뭐겠어요? 세타겠죠. 그럼 여기도 좌표 빨리 써볼까요? 얘는요, 코사인 파이만큼 가고 세타만큼 더 간 거, 사인 파이만큼 가고 세타만큼 더 간 거. 인정? 그치? 근데 그것은 당연히 여기에 X좌표랑 여기 X좌표가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고, 근데 굳이 그걸 얘로 쓸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쓸게요. 그러니까 여기를 뭐라 씁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고 쓸 거예요. 그쵸? 또한 여기 Y좌표랑 여기 Y좌표는 이게 X축 대칭이니까 부호만 반대일 거라서 요 놈을 마이너스 붙여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괜찮으세요? 네. 자,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얘들아,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원래 여기는 1, 4분면으로 잡은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각 세타를
0도에서 90도 사이, 즉 예각으로 보겠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쪽에 있는 각들을 보시면 여기는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으니까 둔각이거든. 근데 이쪽은 이제 둔각을 넘어서서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 각들이지. 그러니까 커지는 각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인, 코사인, 사인, 코사인, 사인, 코사인의 값들을 알고 있는 예각으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또한 이 주황색의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반시계로만 돈 게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돌았을 때, 즉 각이 무슨 부호일 때? 음수 부호일 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예각이라는 요 각으로 바꿔서 생각해 줄 수 있다. 이게 원래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그 각변환 공식의 의예요. 발음이 너무 어렵죠? 의예요.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생각을 좀 해보자. 자, 얘를 A라는 점, 얘를 B라는 점, 얘를 C라는 점, 얘를 D라는 점이라고 해보면요. 자, OA 의 Y축 대칭이 누구야? OB고요. OA의 X축 대칭이 OD고요. 그쵸? 그리고 OA의 무슨 대칭이라고 할 수 있죠? OC를? 그렇지. 얘를 원점 대칭이라고 할 수 있죠. 괜찮겠니? 네, 이렇게 했을 때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건 쉽지? 이제 할 거예요. 근데 원이 너무 위에 있어요. 이거 위에 있으면 안 돼요. 똑같이 반지름의 길이 1짜리인 걸로 가볼게요. 얘를 P라는 점이라고 좀 더 볼게. 그럼 얘는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고 기울기는 여전히 탄젠트 세타였겠죠. 자, 지금 사인 코사인만 먼저 보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내가 뭐 할 거냐면 여기다가 y는 x를 하나 그려요. 뭘 그린다고요? y는 x를 하나 그릴 거예요. 됐어요? 이래놓고 이제 뭐 하냐면 얘들아, 이 OP라는 이 동경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한번 이렇게 시킬 거야. 접을 거야. 그럼 이 각이랑 똑같은 놈의 각만큼 이렇게 넘어가서 이런 식으로 가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 점을 내가 A라고 좀 더 볼게. 됐어? 자, 그럼 얘들아, 내가 대칭을 시켰으니 이게 세타였으면 당연히 요만큼이 세타일 거고요. 그리고 요 핑크색은 기울기가 1짜리니까 요 놈의 각은 뭐 4분의 파이, 45도 이런 거 쓸 수 있을 거고. 그치? 머리 아파라. 자, 그러면 이거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켰는데 여러분들 그 수상에서 대칭 이동할 때 y는 x에 대한 대칭이면 이거 x좌표랑 y좌표가 어떻게 돼요? 바뀌지. 그리고 이걸 그래프적인 관점으로 가면 역함수 같은 관계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x좌표, y좌표가 여기서 어떻게 바뀌게 해요? 뒤집어져서 사인 세타 콤마 코사인 세타로 바뀌어요. 되셨나요? y는 x 대칭이니까. 그치? x좌표, y좌표 바뀔 거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여기서 내가 아까 했던 짓을 또 할 거야. y축 대칭, x축 대칭, 원점 대칭까지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만나겠지 당연히. 그림 잘 그린 듯. 자, 그럼 이렇게 슉슉 미리 다 알고 가는 거니까 가볼게. 이렇게. 자, 해보자. 자, 그럼 이 점을 내가 B라고 이제 둘 거고, 얘는 이 길이가, 갑시다. 자, 대칭을 한 거니까 요 놈의 좌표를 이제 쓸 건데요. 요 놈은요, 일단 알고 있는 각도로 먼저 표현을 해보시면 얘가 세타이므로 대칭시켰으니 너도 뭐예요? 세타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좌표는요, 2분의 파이만큼 가고 세타만큼 더 갔으니까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콤마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괜찮나요? 됐어요? 그런데 얘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놈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x좌표는 부호가 반대일 것이고 y좌표는 부호가 똑같겠지. 그러니까 내가 얘를 뭐라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사인 세타. 됐어? 얘는 뭐야? 그냥 코사인 세타. y좌표는 똑같을 거니까. 이해됐니? 1로 넘어가자. 얘는요. 얘를 갖다 대칭시킨 거지. 그러니까 저 하늘색 세타가 1로 넘어갈 수 있겠네. 그래서 각을 재시면 얘들아 얘는요. 코사인에다가 오늘 수요일인가? 오, 코사인에다가 2분의 3파이만큼 가고 세타만큼 더 갔으니까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쓸 거고 y좌표는 사인에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 놈에서 넘어온 게 이 좌표들이기 때문에 x좌표가 똑같을 거라서 요 놈을 사인 세타라고 써주면 되고요. 요 놈을 갖다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고 써주면 될 것 같은데요. 납득이 되나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1로 넘어가던가 여기서 1로 가는 걸 보던가 아니면 어차피 여기서 1로 넘어가면 원점 대칭이지. 이번에 원점 대칭 좀 해볼게. 원점 대칭이면 부호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 부호가 바뀌죠. 그치? 여기 x좌표 부호와 여기서 x좌표 부호랑 반대로 바뀌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쓸 거예요?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리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요 놈을 표현을 해보면 얘들아 어차피 또 여기가 세타일 거거든. 맞꼭지각이라서. 그러면 요 좌표가 코사인 2분의 3파이만큼 가지고 세타만큼 빠꾸한 거 콤마 사인 2분의 3파이만큼 간 다음에 세타만큼 빠꾸한 거 이렇게 써서 같다 괜찮을까요? 판서 미스. 이게 되겠니? 됐나요? 됐죠? 자, 나는 이렇게 표현을 해냈어. 얘들아, 내가 지금 왼쪽 거하고 오른쪽 거를 했는데 느낌이 좀 오른쪽은 좀 다른 게 원래 코사인은 x좌표고 사인은 y좌표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x좌표가 사인이고 y좌표가 코사인. 역전관계 반대가 돼버렸네. 그 이유가 지금 왠지 보여요? 보여요? 대칭시켰기 때문이야. 쌤, 대칭시키는데 왜 바뀌는데요? 요 세타는요. 내가 요 점의 좌표를 해석하기 위한 각을 잰 방법이 아니에요. 맞죠? 원래 이 점을 나타내는 각은요. 2분의 파이만큼 더한 다음에 세타만큼 빼준 놈이 돼야 돼. 근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계산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x좌표가 사인이 될 수도 있고 y좌표가 코사인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각의 기준을 우리가 보던 거랑 다르게 봤으니까. 이해가 됐어요? 실제로 쓰는 것도 써보자. 얘는 어쨌든 2분의 파이만큼 간 다음에 세타만큼 뺏고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괜찮을까요? 우리가 알던 각으로 재는 거야 지금. 이해됐니? 자, 여기도 얘들아 하고자 하는 말은 똑같아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1사분면에서 해당하는 각 세타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각도가 커지는 둔각들이나 그보다 더 커진 것들에 대해서도 내가 알고 있는 세타, 예각에 대해서 다 나타낼 수 있다는 게 지금 이 그림에서의 핵심이야. 자, 각변환 공식이 뭐였냐면 얘들아 각변환 공식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지. 이게 사인이 나오든 코사인, 칠판 이렇게 돌리고 싶다. 아이씨. 자,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탄지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봐야 될 각을 2분의 n파이 풀마 세타로 관찰해 주는 게 각변환 공식이었거든요. 기억나지? 그래.
이때 첫 번째 해야 되고 두 번째 해야 되는 걸 내가 절차로 좀 알려드릴 텐데 일단 여러분 여기 있는 요 세타는요 항상 무슨 값 취급할 거냐면 그림에서 보다시피 항상 예값 취급부터 할 거예요. 알겠죠? 요 세타는 설령 둔각이어도 일단 취급 자체는 무슨 값 취급? 예값 취급을 해줄 거야. 됐어? 자, 첫 번째에서 해야 될 것은 n이 짝수냐 n이 홀수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눠봐야 돼요. n이 짝수냐 n이 홀수냐에 대해서부터 나눠봐야 돼요. 됐어요? 자, n이 짝수면 얘들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인은 그대로 사인이라고 쓸 거고요. 코사인도 그대로 코사인, 탄젠트도 그대로 탄젠트라고 쓸 거예요. 홀수면 사인을 뭘로? 코사인으로, 코사인을 사인으로, 탄젠트를 탄젠트 분의 1로 쓸 거예요. t 이렇게 쓸까? 됐나요? 바꿀 거예요. 해놓고 우리는 여기 있는 4분면을 따질 거야. 자, 2분의 n파이면 얘들아 n이라는 건 어쨌든 간에 정수가 들어갈 거니까 2분의 1파이, 2분의 2파이, 2분의 마이너스 1파이 대충 어떻게 동경이 움직이는지 볼 수 있거든. 거기에서 플러스 세타를 하든 마이너스 세타를 하든 이 세타가 보통 이제 세타라고 미수로 표현이 될 텐데 더해서 4분면을 관찰할 거예요. 예를 들어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나왔다 치자. 그럼 얘는 몇 사분면이야 지금? 2사분면인 거야. 2분의 파이가 90도니까 90도만큼 가주고 세타 예각 취급이니까 좀 더 갈 거거든. 됐니? 그러니까 이런 걸 2사분면으로 취급해달라는 소리야 얘들아. 그치? 그래서 요 네모에 4분면 관찰을 좀 해줄 거고 네모의 4분면을 좀 관찰해 줄 거고 그때의 기존 함수의 부호를 반영해 줄 거예요. 다시 네모의 뭐부터 확인할 거라고요? 4분면부터 관찰할 거라고요. 그 다음에 그때의 기존 함수에 뭘 반영해? 부호를 반영할 거야. 기존 함수라 함은 여기서는 바뀌기 전 거. 얘가 기존이에요. 됐어요? 얘는 안 바뀌니까 상관이 없겠지. 그러니까 이놈을 기존이라고 볼 거야. 내 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됐어요? 자,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해볼게요. 2분의 3파이네요. 3은 홀수예요. 밑에 거 할 거야.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일단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어요. 그래놓고 요 안에 4분면을 관찰해 보니까 2분의 3파이면 딱에다가 세타만큼 빼니까 이렇게 가지. 그치? 그게 몇 사분면이에요? 3, 4분면이네. 3, 4분면에서 기존 함수니까 얘를 보는 게 아니라 얘를 볼 거지. 3, 4분면에서 사인은 y좌표니까 아래에 있어요. 무슨 부호야? 마이너스 부호. 하고 그냥 세타 쓰시면 무조건 끝납니다. 됐어요? 이 결과가 2분의 3파이 빼기 세타. 어디 있어? 2분의 3파이 빼기 세타. 여기 있죠? 마이너스 코사인. 이렇게 유도가 되는 거야. 서영아 듣고 있니? 사이다 먹을 때가 아니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각변환 공식도 알고 쓰시되 얘들아 사실 각변환 공식을 각변환 공식대로 그냥 외워도 문제는 어지간한 건 풀릴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원을 저렇게까지 그려가면서 설명한 이유는 저 그림 자체가 원래 교과서에서 소개하는 방식이에요. 각변환 공식이 그냥 갑자기 지구상에 펑 하고 발견된 게 아니거든. 저기서 만들어 놓은 공식이기 때문에 갑자기 저런 게 등장하게 됐을 때 니네가 절지 말라고, 못 풀지 말고 풀라고 해준 거야. 자, 다시 복습해보면은 기존 동경 하나에서 대칭 본 거고 여기는 y는 x 대칭을 먼저 한번 조진 다음에 거기서 y축, x축, 원점 대칭으로 보겠다. 여기까지 됐니? 자, 사인, 코사인 봤으니까 난 마지막 탄젠트라는 기울기 딱 하나 볼게요. 자,
초록색 하면 안 돼. 보라색. 탄젠트, 기울기죠. 그쵸? 일직선이지. 그럼 요놈도 탄젠트. 실제 각은요, 파이 세타만큼 같지. 그러니까 얘는 이거였을 텐데 그 기울기가 이 기울기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예요. 확인해 볼까요? 각별한 공식 써놨으니까. 얘는 2분의 n파이로 표현하면 2분의 2파이로 쓸 수 있지. 짝수 파이니까 탄젠트는 그대로 탄젠트. 됐어? 4분면을 따지니까 얘는 몇 사분면이야? 3, 4분면. 3, 4분면에서 기울기는 양수. 그러니까 앞에 플러스 유지하면서 그대로 탄젠트 세타 써주시면 된다고요. 이해됐나요? 얘는요, 기울기 어떻게 돼요? 탄젠트 파이 빼기 세타 되니? 그치? 근데 걔는 얘랑 대칭시킨 거지? 무슨 대칭시켰어요? Y축 대칭이지. 얘들아, 우리 직선의 방정식이 있다고 치자. 얘를 갖다가 Y축 대칭시킬 거야. 그럼 시계에서 뭐 대신에 뭘 넣어야 돼요? Y축 대칭이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지. 그러니까 여기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어주면 마이너스 MX 플러스 N 되는 거 보여요? 기울기 부호가 어때요? 반대로 되죠.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 됩니까? 돼요? 똑같이 가겠지? 여긴 안 쓸게. 1로 가자. 얘 기울기 얼마냐면 탄젠트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 그림은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대칭시키고 시작하지? 자, 얘는요, 기울기 어떻게 되게 해요? 일단 각으로 써볼게, 각으로. 기울기는 2분의 파이만큼 간 다음에 세타만큼 뺄 거니까 탄젠트 2분의 파이만큼 가고 세타만큼 뺄 거였다고. 그치?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거 둘이 y는 x 대칭이지. 그럼 봐봐. 직선이 얘가 있었는데 y는 x 대칭하면은 역함수니까 x랑 y 역할을 바꾸거든요. 그럼 얘가 식이 x는 my 플러스 n이 되어서요. x 빼기 n이 my가 되고 기울기 써보면 y는 n분의 1x 이렇게 시작하는 거 보이나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어떻게 바뀌어버렸어요? 역수가 돼버렸죠. 맞아요. 역함수, 직선을 갖다가 yx에 대해 대칭시키면 기울기는 역수가 돼요. 그러니까 요놈의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 분의 1이 돼요. 돼요? 그러니까 요게 각변환 공식을 적용시켰을 때 2분의 1파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서 홀수파이니까 탄젠트가 탄젠트 분의 1로 바뀌고요. 여기 4분면을 따져보니까 1, 4분면인 걸 확인할 수 있어서 부호는 그대로 플러스해서 탄젠트 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대칭시키니까 여긴 기울기가 또 어떻게 돼? 여기까지만 쓸게. 기울기는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죠. 그쵸? 근데 여기서 1로 올 때는 y축 대칭을 한 거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어떻게 쓸 수 마이너스 탄젠트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아, 공간이 좁아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 맞나요? 괜찮나요? 이해됐어요? 네. 각변환 공식의 유도에 대해서 난 다 본 거야. 다 본 거야. 자, 여기까지가 얘들아, 이거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다 얘기를 좀 한 거고요. 요거 사진 하나 찍고 얘들아, 관련 내용 하나만 더 개념 설명하고, 문제는 풀지 말고 끝내자. 자. 됐어? 이렇게 머리가 두통이. 됐으면 넘어갈게.
그래서 이걸 하나의 칠판에 다 쓰면 참 좋긴 한데 같이 볼 수 있어서. 특수각이 아닌 삼각함수들의 합차 곱이라는 문제 유형들이 좀 있어요. 이게 방금 했던 설명을 이해했으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 이게 이제 무슨 내용으로 표현이 되냐면 얘들아, 이게 오늘의 마지막 그림일 거예요. 반지름이 얼마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나 그냥 똑같이 1이라고 두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얘를 갖다가 내가 점들을 나눌 거야. 요 원 위에서 점을 우당탕탕 나눌 거거든. P1, P2 해가지고 잠깐만, 그림이 말이 되게 그려야 돼서 무슨 그림인지 알겠니? 여기 봐요. 요 점을 P0이라고 주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원 위에 있는 점들을 갖다가 내가 설정을 할 건데 어떻게 설정할 거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줄 거예요. 이 원에 있는 요 중심각을 총 몇 등분 하는 거야? 32등분 할 거예요. 몇 등분이요? 32등분이요. 그럼 각이 몇 개 생겨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32개가 생겨야 되지. 그러니까 이 각도 하나를 갖다가 세타라고 두면 여기도 세타, 너도 세타, 너도 세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겠다는 소리야. 여기까지 돼요? 그럼 얘들아, 이게 지금 중심각을 32등분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래주면 저 각 세타라는 건 사실 중심각 전체가 2파이인데 걔를 갖다가 32로 나눈 거라서 얘를 굳이 쓰자면 16분의 파이라는 각이에요. 그쵸?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16분의 파이라는 각은 특수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럼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면 사인 세타 1 세타 사인 2세타 이렇게까지 물어봐요. 이런 거 제가 본 적 있지? 그치? 이런 걸 물어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어떻게 접근할 거냐라는 건데, 여러분, 지금 이게 단위원이지? 정확하게 단위원이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짜리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요 사인 요것들을 갖다가 각각 내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 요 세타 잡았을 때 P1의 Y좌표를 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 세타 올라갔으니까 이게 2세타가 될 텐데, 그때 요 P2라는 점의 Y좌표를 사인 세타 2. 괜찮아요? 그러니까 요 놈들을 갖다가 각각 내가 뭐라 볼 거냐면 P1, P2, P3 등등등 해가지고 P 어디까지 갈 거냐면 32세타니까 이거 한 바퀴 다 돌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삥삥삥 돌아와가지고 여기 이제 31번째 점이 있었을 거고 얘가 32번째 점이라 봐도 괜찮죠? 그쵸? 쭉쭉쭉 가서 P31, P0 이렇게 쓸게. 됐어? 요 놈의 무슨 좌표야? Y 좌표들이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네, Y 좌표들을 갖다가 다 더하라는 소리야. 그럼 얘들아, 봐봐. 일단 이게 지금 총 32등분이기 때문에 요 놈이랑 요 놈의 Y 좌표는 서로 어때요? 같지? 그리고 여기 2세타 간 거랑 여기서 2세타 빠꾸한 거랑 같다고 볼 수가 있겠지.
이해되니? 그럼 얘들아 쭉 가다 보면은 이 중간쯤에서는 이제 점들이 P 몇 나올까? 여기 몇 번째 점이게? P8 괜찮아요? 돼요? 그럼 여기에 누구 있었겠어? P7. 여기에 P9가 있었겠지. 이해돼? 여전히 Y좌표가 같은 채로. 그치? 자, 그럼 얘들아, Y좌표가 같은 것들이 마구마구 보여요. 근데 다 양수지. 근데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여기 Y좌표랑 여기 Y좌표는 정확하게 부호만 반대 아닌가? 동경에 의해서 세타니까. 그럼 니네들이 더하면 어떻게 돼요? 퉁. 얘랑 여기 더하면 어떻게 돼? 이거 안 보이지? 여기랑 더하면 어떻게 돼? 0. 다 더하면 0이지. 여기 더했을 때 0이겠지. 0이지. 그럼 이거 얼마야? 0이에요. 돼요? 서영아? 보고 있니? 이건 X좌표죠. 얘는 X좌표야. 그럼 더해주기 편하겠네. 이렇게 더하면 끝나지. 대칭이니까. Y 대칭이거든. 다 잘하죠. 어차피 얘 하나 남는데 얘가 어차피 0이잖아. 끝. 지워지고 끝. 얼마예요? 0이겠죠. 이해가 됐나? 심심하니까 탄젠트도 볼 거거든. 탄젠트도 해보자. 탄젠트 세타. 오늘 머리가 진짜 왜 이렇게 아프지 갑자기? 밥도 많이 먹었는데. 탄젠트 어때요? 얘들아, P1, 그러니까 세타에, 탄젠트 세타 했을 때랑 탄젠트 17세타 했을 때랑 기울기 같지? 그러니까 더했을 때는 안 이쁘지? 하지만 탄젠트 세타 했을 때 요 놈의 기울기랑 탄젠트 15세타, 15니까 15세타 했을 때랑은 기울기가 어때요? 부호가? 부호가 반대인 거 아까 했죠? 그러니까 요 더하기 요게 해주면 0 되죠? 0 되는 거 보여요? 맞나요? 네. 여기도 어떻게 되겠어요? 다 0 되는 거 보이나요? 그러니까 얘는 얘들아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얘를 갖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뭐 어떤 것이랑 어떤 것이랑 어떤 것이랑 이렇게 막 했을 때 여기 값들이 다 0이고요. 여기도 뭐 이렇게 요렇게 했을 때 여기 값들이 다 0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하나 있다. 탄젠트 8세타 해봐봐. 탄젠트 8세타. 그럼 8세타는 이렇게 돼서 90도로 잡히거든? 이거 정의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탄젠트는 더하기를 할 수 없어요. 이해되겠어요? 이 문제에선 탄젠트를 더하기로 쓸 수가 없어요. 알겠죠? 괜찮나? 네. 그럼 얘들아, 내가 이거를 이렇게 계산하자 이제. 문제를 억지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탄젠트 세타부터 쭉 더하다가 7세타 그리고 8세타가 빠졌지. 그러니까 얘를 지금 안 보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다가 또 계속 더하다가 탄젠트 누굴 뺐어요? 24세타를 뺐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없는 거야, 이 사이에? 탄젠트 8세타랑 탄젠트 24세타인 누구? 이놈에 대한 것들을 지금 내가 배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의 안 되니까요. 됐어요? 이렇게 쭉 더하면 얼마 나와, 이 값? 이건 0인 거 보이지? 괜찮지? 그럼 얘들 한 번만 더 하자. 마지막.
아, 이 문제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럼 원 또 그려야 되잖아.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진짜 이거 하고 가자 얘들아. 43분이니까. 아, 나 진짜 하는 김에. 고개를 들라 용사여.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알겠니?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5세타를 했을 때, 6세타를 했을 때 얼마란 소리야? 90도처럼 내가 그린 건데 그게 아니라 여긴 거야. 어이씨. 이래야 돼요. 이게 세타예요. 다시 얘들아. 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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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세타. 이게 뭐야? 세타인 거야. 되겠니? 됐죠? 자, 이렇게 돼요. 네. 됐네요. 이렇게 되면 얘들아, 결국 요 P1이랑 아이씨. 잠깐만요. 기다려주세요. 좀 곱하고 싶은데. 아, 그럼 P3가 내가 그리면 안 됐구나. 그림을 내가 그냥 원초적으로 그리자. 이렇게 할 거예요. 네. 이렇게 볼게요. 됐나요? 그림이 그래 보이진 않겠지만 지금 내가 뭘 그리는지 알겠니 얘들아? 뭘 그리는 건지 알겠니? 그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다가 y는 x라는 걸 하나 도입을 시켜서 얘네들이 서로 대칭인 관계처럼 잡은 거야. 그럼 얘들아 봐봐. 이때 탄젠트들에 대해서 내가 곱하는 내용들을 좀 보고 싶거든요. 이렇게 곱한다고 쳐볼게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얘들아, 탄젠트 세타는 이놈의 기울기지. 그치? 그런데 탄젠트 네, 요놈은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겠니? 하시려는 줄 알았어. 아, 그래? 아,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아, 그것도 말이 안 돼. 머리가 안 돌아가요. 내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얘들아, 내가 지금 y는 x를 도입시켰다는 것은
이 그림은 그렇지 않지만 이거 다음 시간에 다시 해줄게. 대칭관계로 보고 싶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얘들아 봐봐. 아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거 지울게. 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관계면 직선의 기울기가 무슨 수관계야? 역수관계지. 그치? 아까 하지 않았니? 이거 y는 x가 지나가. 동경이 하나가 이렇게 잡히고요. 또 동경이 하나가 이렇게 잡혀요. 그럼 요놈의 기울기랑 요놈의 기울기가 무슨 수관계야? 역수관계였던 거 기억나? 그럼 역수관계니까 둘이 곱하면 얼마야? 1이야. 내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데 실패하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 가져갈게요. 알겠죠? 얘들아,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야. 지금 이것도 문제를 막 몇 등분을 어떻게 하고 홀수 등분을 하느냐, 짝수 등분을 하느냐, 그리고 원을 전체를 다 보느냐, 반원만 보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딱 하나 내용으로 그냥 퉁칠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내용이냐면 분명히 그 등분 나눴을 때 특수각이 아닌 걸로만 나올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해도 얘들아, 세타 하나가 16분의 파이여도 요 세타가 4개 정도 모이면 4세타 정도가 되면 특수각이긴 하지. 근데 그거는 그 4분의 파이 걔만 알고 있는 거잖아. 그 외에 나머지 세타나 2세타나 이런 거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특수각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은 무조건 이렇게 해서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이런 것밖에 못 물어봐요. 그럼 그것은 사인이 등장했을 때는 무조건 y좌표로 관찰해 주자라는 거고요. 코사인이 등장하면 x좌표, 탄젠트가 등장하면은 동경의 무슨 울기로? 기울기로 관찰해 주자. 이걸로 그냥 무조건 대칭으로 풀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아까 쌤이 원을 그렸던 그 두 가지 원, 이 내용을 이해를 잘하게 되면은 그 각을 미세하게 이게 컨트롤하는 거니까 세타냐, 2세타냐, 3세타냐 보는 거니까 똑같은 내용이 돼요. 알겠죠? 곱하기는 내가 다음 시간에 예제를 갖고 올게. 머리가 너무 힘들다 오늘. 알겠지?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5개년 한 거는 다음 시간에 나중에 합시다.